한 군데 허리 치료하러 갔더만 또 목이 아파가 목도 치료하고 또 하나 하고 나니까 또 어깨가 아파가 어깨도 또 수술하고 또 치료하고. 목, 어깨, 허리 통증은 제각각 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통증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목부터 등을 거쳐 엉덩이까지 뼈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과 어깨는 서로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 질환을 가진 환자의 3분의 1에서는 목과 어깨의 통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깨 근육의 경우에 목의 신경이 내려와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목 디스크나 목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깨 주변 근육이 둔감하게 되어서 어깨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척추는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작용으로 다른 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방치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고 특히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허리가 안 좋은 채로 나이가 드신 채로 오래 두게 되면 고관절이 구축 현상되고 특히 무릎 관절도 구축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안 좋아지면 어깨 근육이 주변 근육이 구축 현상, 강직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어깨 관절이 자연스럽게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척추는 어느 한 곳만 치료한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유기적인 치료를 통해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위기의 척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환자들의 건강한 척추를 책임지는 정형외과 전문의 황승현 병원장. 환자 상태에 맞는 단계별 치료로 척추 통증을 해결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남태욱 병원장. 박성분 씨는 다시마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개를 숙인 자세로 오랫동안 손으로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목과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간 상태인데요. 손저림 증상과 목 뒤편에 불편함이 있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이 너무 아프는가 목은 막 뻐근하다는 것만 막 일을 많이 해서 뻐근하다는 것만 느꼈는데 요 와서 사진 찍어보니까 목 디스크가 있다고 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네. 목은 아프다는 것까지는 나는 목이 디스크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막 뻐근하다, 막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했지 막 디스크 있다고는 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데요. 검사상 경추 5번, 6번에 추간판 탈출증이 보입니다. 이 목 디스크 때문에 목 통증과 왼쪽 날개뼈에 통증이 생긴 거죠. 손목의 문제는 손목 앞쪽의 작은 통로인 수근관이 좁아지면서 이곳을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수근관 증후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목은 지금 봐서 디스크가 있지만 먼저 주사 치료를 해보고 조금 경과를 보고 안 되면 시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손도 저리지만은 여기서 전박에서 이 팔뚝까지 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같이 목 치료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박성분 씨는 경추 5번, 6번에 충격을 흡수하는 추간판이 탈출되면서 신경에 압박을 가해 통증이 나타난 겁니다. 초기 목 디스크의 경우 인대 강화 주사, 프롤로 주사 요법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에 인대 강화 주사를 할 건데요. 자, 소독 좀 할게요. 프롤로 주사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와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고농도의 포도당을 사용해 혈액 속에 있는 성장인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지금 어떠세요?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고령 환자들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박성분 씨의 밝은 표정을 보니 통증이 금세 사라진 것 같네요. 프롤로 주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증상에 따라 횟수를 추가하며 진행합니다. 맞기 전에는 아까 전에도 보시다시피 이래 빨리 못 돌려 이래 하고 막 내 주무리고 이래 했는데 딱 맞고 진짜 선생님이
주사 빼는 순간에 있다면 기분이 딱 달라진대요. 그럼 내가 웃더라 막 너무 좋아가고 막 웃음이 오더라 아닙니까? 그래 지금은 막 너무 좋아해. 손목하고 목하고 다른 줄 알았더만은 같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제 앞으로 또 일도 좀 줄이고 좀 조심해야 되겠네. 프롤로 주사와 더불어 도수 치료도 진행합니다. 도수 치료사가 직접 뭉친 근육과 연부 조직을 풀어주면서 체형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팔저림 현상이 많이 심하고 근육의 위축 현상이 오는 경우에는 프롤로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신경 치료를 할 수 있는 신경 주사라든지 더 진행해서는 시술 또는 수술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고관절과 그 인대 주변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목 디스크가 더 진행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목 프롤로 치료가 참 좋습니다. 정진옥 씨는 장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받는 일부터 장부를 정리하는 일, 장어를 굽는 일까지 정진옥 씨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지내는 일이 없을 정도죠.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목부터 어깨, 손목, 허리까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모기가 많이 아프니까 저 일로 하니까 숟가락질도 못하겠고 젓가락질도 못하겠고 지가 내리고 알리고 그래야 돼. 나중에 심하니까 어깨까지 아프고 안 하면 허리까지 아팠어요. 그래가 저 일로 저 하기 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아팠어요. 통증이 지속됐지만 일이 바빠 쉴 수는 없었습니다.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목을 풀어주고 팔과 어깨를 주무르며 통증을 참아내야 했죠. 이를 병행하면서도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정진옥 씨는 이미 척추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5년 전 척추 측만증과 요추 협착증으로 유합수를 받았고 올해 초에는 유합수를 받은 아랫부분에 협착이 생겨 신경 감압수를, 한 달 전에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죠. 다행히 이번에 생긴 경추 협착증은 증상 초기에 병원을 찾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 2015년도 큰 수술을 하시고 경과 관찰 중이었는데 2월 달에 밑에 협착증이 심해진 부분은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신경을 풀어줬고 어깨는 힘줄을 재건하는 힘줄 봉합 수술을 하셨습니다. 5년 전 척추 측만증과 요추 협착증을 치료하고 올해 초 요추 5번과 척추에 추간공 협착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추 협착증이 생기게 된 거죠. 경추 5번, 6번, 7번에 생긴 협착증은 척추 사이 구멍이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목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치료로 통증을 줄여줄 겁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 부위에 주사 바늘로 약물을 주입해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죠. 치료 후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면 바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1, 2주 간격으로 목신경 차단술을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볼 겁니다. 다리 저린 통증과 걷는 것은 좀 좋아지셨는데 목 아프고 어깨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초음파 주사를 줘서 이렇게 재활에 도움도 되게 경과 관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 신경 차단술을 받고 목의 통증이 사라지니 일을 할 때 통증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온전히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증상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무리하게 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는 목이 많이 아파가 하다 보면은 목이 아파서 고기도 굽기도 힘들고 이제 장부 정리도 하려면 고개 숙이니까 목이 땡기고 그랬는데 치료받고 나서는 너무 좋아졌어요.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목, 척추, 여, 버떡, 행하 그래갖고 다 같이 연결. 또 장사 또 하고 싶어요.
치료와 일을 같이 병행할 때는 뭐 주변에 제가 수술하고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급하게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수술한 효과도 조금 반감되고 환자분도 나중에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럴 때는 조금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재활 운동을 같이 해주신다면 더 오래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춘희 씨는 유추 4번, 5번의 협착증이 있어 2년 전 유합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1년 뒤부터 다시 통증이 시작됐죠. 약을 먹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움직이면 통증이 더욱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 후 다시 시작된 허리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허리 척추 수술하고 나서는 괜찮았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1년쯤 있다가 아프더라고요. 처음에 아플 때는 누워 쉬면 괜찮았는데 요 근래는 아플 때 누워 있어도 내는 계속 아파요. 엉치가 막 빠지는 것이 아파요. 빠지는 것이 아프고 이 뒷다리가 땡기고 여기도 막 발목과 여기도 막 땡기고 많이 아파요. 제일 불편할 때가 앉아갖고 이제 마음대로 못 하니까 땅바닥 앉고 쓰고 앉아가 세수 같은 거 손빨래 이런 걸 못 하니까 이제 그게 불편해요. 요추 4번, 5번이 유합술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5번, 6번 사이에 추간공 협착증과 디스크가 발생했습니다. (18년도에) 요추 4, 5번에 협착증이 심해서 유합술 한마디 고정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5번, 6번 사이에 오른쪽으로 신경이 나가는 추간공 쪽에 디스크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수술을 하시기에는 좀 아깝고 간단한 주사 치료에는 효과가 좀 적어서 허리 꼬리뼈로 가는 관을 넣어서 디스크가 좀 흡수될 수 있게끔 시술을 하고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재활 치료를 할 환자입니다. 허리 신경 성형술을 시작합니다. 꼬리뼈로 작은 관 한 2mm 정도 되는 관을 넣어가지고 그 요추 5번 지금 오른쪽으로 신경이 나가는 길 쪽 추간공 쪽으로 디스크가 생겨 있고 협착이 생겨 있어서 카테터를 그 위치에 가져다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유착을 방해하고 디스크가 좀 흡수되게끔 그 약제를 뿌려주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통증 부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탁 풀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 고생했습니다. 아까 조금 속 메시꺼운 것도 좀 나아지셨어요. 하셨어요. 발 한번 움직여 보세요. 발 움직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시고 무릎 한번 세워보세요. 조금 오래 있다가 병실에 갑시다. 자, 내리십시오. 예, 잘 됐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2시간 후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치료 전에는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꼈었는데요. 지금은 통증 없이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마취 현상도 없고 신경도 잘 풀어져서 정세도 많이 좋아지셨고 지금 2시간 만에 보행도 하시는 거 보니까 경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번, 5번이 유합술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밑에 마디에 디스크가 생겨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바닥에 좀 앉지 마시고 의자 생활을 하시고 걷는 운동을 좀 매일 좀 한 30분 이상 수영 같으면 자유형, 배영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것이 향후에 허리 관리를 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술 전에는 엉치하고 오른쪽 엉치하고 오른쪽 다리가 당기고 빠지는 게 아팠는데 시술 받고 나서는 괜찮아요. 좋아졌어요. 받으라고 해서 권하고 접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받으니까 안 아프니까요. 축구는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취미로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선체로 달리는 동작이 줄을 이루고 몸끼리 부딪히기도 해 허리 부상이나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기 씨도 축구로 생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요. 4,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를 하면서 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 것 같더라고요.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바늘로 막 쑤시는 것 같이 허리부터 허벅지, 정강이까지 막 이렇게 통증이 많이 오거든요. 도수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주사 요법 같은 거 다른 병원에서 한번 맞아봤는데 주사는 한 일주일 좀 지나니까 다시 아프더라고요. 수술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과 허벅지, 정강이 저림 증세가 지속되었고 서 있을 때보다 앉거나 누워 있을 때 통증은 더 심해졌죠. 김명기 씨의 통증의 원인은 요추 3번, 4번에 있었습니다. 척추뼈 위아래가 분리되어 서로 어긋나는 전방전위증과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는 협착증 때문이었는데요. 평소에 활동이 많고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하루빨리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랐습니다. 요추 3번, 4번이 전방전이증, 뼈가 어긋나게 되면서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는 협착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움직임이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아픈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일상적인 생활은 대부분 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운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다 보니까 개선하고자 그런 수술을 좀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요추 3번, 4번의 전방전위증과 협착증은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한 감압술로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허리에 작은 절개창을 내고 내시경이나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을 제거합니다. 초음파 절삭기란 초음파를 사용해 주위 정상 조직을 훼손하지 않고 뼈를 절제하거나 절개하는 첨단 장비인데요. 병변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과 출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하다가 한 3, 4일 지나면 좀 제일 잘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심한 운동을 하시거나 특히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 수영의 저병 같은 운동이라든지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은 환자분한테 조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압술을 통해 김명기 씨의 신경을 압박하던 원인들이 제거됐습니다. 이제는 허리 통증과 허벅지 정강이 저림 증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 김명기 씨는 허리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태로 잘 회복한다면 하던 일과 일상 그리고 좋아하던 운동까지 모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수술 받고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다리 저린 건 다 없어지더라고. 저린 게 없으니까 밤에 잠을 좀 푹 자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따로 치료 받을 건 그렇게 없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병원에 산책하고 그다음 허리 보조기 정도 하고 그 정도 치료 받았어요. 병원 치료가 끝나더라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허리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진 과격한 운동도 피하는 것이 좋죠.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한다면 오래오래 허리 통증 걱정은 없을 겁니다. 대개 예전 같았으면 그 부분을 나사 고정하는 유압술 한마디를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이가 그래 많은 고령이 아니고 50세다 보니까 주변의 인대를 잘 보존해서 조금 더 쓰시든 아니면 잘 관리하시면 평생을 이대로 유지되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를 다쳐보니까 팔이라든지 다리든지 모두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 한 군데 다쳐도 거기만 치료할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곳에 좀 주변의 모든 근육도 그렇고 좀 팔다리라든가 모든 같이 좀 집중 치료도 해야 되고 좀 같이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문용어로 유니포탈이라고 합니다. 단방향 내시경 하는 그 기술도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양방향 내시경 기술도 상당히 잘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목에 이렇게 보기 위해서 외국인 의사들도 이렇게 저희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센터. 미국의 척추 전문의 데니얼 박이 수술 참관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 최소 침습 수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을 찾았죠. I have interest in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and I heard of Dr. Choi, that he's a great endoscopic spine surgeon and he's a great teacher. After being here for a few days, I've learned a lot of things. Dr. Choi challenged me to change my thinking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I think Korea is in the forefront of doing endoscopic spine surgery. Both in Korea and in Germany, there are a lot of surgeons doing that. In the United States, there's very few surgeons who do that.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척추 건강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통증은 줄이고 더 오래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죠. 척추 치료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척추에서 통증 신호를 보내온다면 늦기 전에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척추 수술을 어진 한 2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근데 대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도 아픈데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치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에는 저 의사로서도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환자 아픈 통증을 조금 간단하게 잘 치료해서 빨리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통증을 줄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검사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검사부터 해보시고 단계별로 주사 치료도 해보시고 시술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도저히 안 되면 그때는 수술의 방법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하신다면 아마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숙희 씨는 3년 이상 양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왔습니다. 어깨가 아프니 어깨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주사 치료만 수차례 받았죠. 하지만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목 뒤쪽 어깨 부위에 통증이 심하고 목을 움직일 땐 어깨 뒤쪽에 통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깨 회전이 안 되고 항상 무겁고 저리고 뭐가 하나 얹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팔꿈치 사이가 저려요. 갑자기 또 한 번씩 되게 통증이 심하게 툭 하고 되게 이렇게 올 때가 있고요. 왜 우리가 좀 아찔할 정도로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죠? 이쪽이. 어깨의 통증이 지속될 땐 목의 이상 여부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과 어깨의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검사 결과 김숙희 씨의 경우도 어깨와 목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쪽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어깨는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면 앉는 뼈 부위를 조금 내시경으로 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많이 넓혀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걸리지가 않으시겠죠. 앞쪽보다는 뒤쪽에 통증이 있으시죠. 그래서 목에 문제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목을 보시는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진료를 보시고 검사를 하실 겁니다. 거의 어깨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십견과는 다르고 어떤 특정 동작에서
어깨가 힘줄이 뼈에 닿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 나이 중년에서 앞쪽에 어깨 통증이 있고 어깨 관절 운동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충돌 증후군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김숙희 씨의 목과 어깨를 함께 치료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통증도 심해지고 치료도 어려울 수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진단 결과 어깨 충돌 증후군과 목의 추간판 탈출증이 통증의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목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깨가 안 좋으면 목도 같이 안 좋다고 했는데 요번에 선생님이 제가 아픈 부위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어깨 바로 위에 이쪽이 안 좋으면 아프다 하면 이거는 목도 같이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검사를 할 걸 일단 목도 같이 다 해봐야 된다 하셨는데 그 목에도 디스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목의 영향이 크다고 하셨어요. 어깨 주변의 잘 낫지 않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목의 원인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료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목도 정밀 검사를 하였는데 목 쪽에 디스크가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깨와 목을 동시에 치료를 해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남태욱 원장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어깨 보시는 선생님께서 어깨 아프시는데 목이 좀 의심이 된다고, 목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고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뇌에서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데 6번, 7번에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딱 급성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건 구멍이거든요. 그 구멍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생기다 보니 간단한 시술을 해서 신경을 좀 풀어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작은 가는 김숙희 환자분은 수영을 좋아하십니다. 수영을 좋아하시는데 수영을 하고 특히 자유형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유형 운동을 잘 하려면 이 어깨 관절을 이렇게 귀에 이렇게 팔을 귀에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깨 힘줄이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팔이 저리다는 것은 이것은 어깨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고 목에서 디스크에 의한 신경이 압박되는 현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로 MRI 검사에서도 목 디스크 증세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이 이렇게 힘줄이 닳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협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신경 성형술을 진행합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신경을 사고 있는 황색 인대라는 것을 바늘로 굵은 바늘로 뚫었어요. 오른쪽도 오죠? 느낌이 없어요? 오른쪽도 조금 느낌이 올 건데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 무섭진 않죠?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재가 들어갑니다. 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팔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반응이 지금 본인이 불편하신 부위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아주 카테터가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에 잘 위치했기 때문에 결과도 좋을 것 같고 환자분이 다른 부작용도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깨 치료를 위한 견봉 성형술과 저맥낭 제거술이 진행됩니다. 충돌 증후군은 어깨 위쪽의 견봉이라는 뼈와 그 사이의 힘줄, 회전근개가 부딪히면서 나타난 건데요.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 돌출된 뼈를 다듬고 염증 조직도 제거해줍니다. 절개창이 작아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일상으로 빠른 복귀가 가능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일상적인 활동이라든지 생활이 가능하시고 보통은 한 2주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아직 근육이 많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뭐 스포츠를 한다던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수영도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3일 뒤 김숙희 씨의 경과를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어깨 치료에만 집중했다면 목의 문제는 더욱 심해지고 연결된 다른 척추에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요.
목과 어깨를 함께 치료하면서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고 팔저림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죠. 하지만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되면서 어깨 주변 근육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도수 운동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력 운동이 있어요. 어머니 이제 나중에 또 좀 하실 거예요? 수영.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충돌되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깨라고 말씀하시지만 어깨 바깥쪽 외에 등 쪽에 견갑골 사이 쪽으로 나오는 그런 통증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상태입니다. 운동 범위를 늘리려면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관절이 굳어 움직임에 제약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팔을 쭉 펴고 벽을 짚는 위치를 옮겨가며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틈나는 대로 팔을 돌리거나 팔을 들어 올려줍니다. 3일 지나고 나니까는 좀 그 통증 같은 게 기존에 느꼈던 통증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 각도 잡아주는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벽을 짚고 어깨 요 반동 범위를 갖다 넓히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하고 나면 이쪽에 훨씬 더 유착 안 되게끔 하려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계속 움직여주라고 어깨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많이 좋아지실 거라 했어요. 어깨가 안 아파요. 뭐든지 어깨로 움직이기 때문에 집안 일상생활도 전부 다 어깨가 다 필요한 거라서 그냥 활동을 좀 잘하고 싶죠.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 석회화 건염 같은 질환들은 오십견과 유사한 증상과 관절 운동 제한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깨 질환들이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이런 편견들로 인해서 환자분들께서는 어깨가 아프면 또 병원에 가면 오십견이라고 하겠지, 그냥 기다리다 보면 낫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은하 씨는 한 달 이상 지속된 왼쪽 어깨 통증과 견갑골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팔을 들 때 어깨 통증이 심했고 야간통으로 잠을 설치는 일도 많았죠. 나와가지고 걸리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 어깨가 정확하게 왼쪽 어깨요. 네. 아예 이게 뒤로 안 넘어갔었어요. 목욕탕에서 제일 불편했죠. 목욕탕에. 일하다가도 타이핑 하다가 이렇게 뭉치니까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고. 어깨 통증은 자연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치해서 나아진다면 좋겠지만 더욱 악화될 경우 수술이나 인공관절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증상 초기에 내원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는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환자의 어깨 증상은 어깨의 견봉이라고 하는 뼈와 어깨 힘줄이 서로 부딪혀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며 2차적으로 통증에 의해서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깨의 견갑골이 앞으로 회전하면서 목과 어깨를 연결하고 있는 근육이 늘어나서 어깨 근막의 통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돌출된 견봉과 어깨 힘줄이 닿아서 발생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과 어깨 관절막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오십견이 관찰됐습니다. 다행히 어깨의 힘줄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프롤로 주사 치료를 진행합니다. 세포 활성화와 증식을 돕는 고농도 용액을 주사해 통증을 줄여주고 손상된 힘줄을 강화, 재생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약해진 어깨의 힘줄과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증식 치료를 할 예정이고, 또한 나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도수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프롤로 주사를 통해 인대나 힘줄을 강화하면서 도수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 앞통점에 릴리즈볼을 굴려 마사지하면 관절의 통증을 줄이고 관절 가동 범위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 팔을 올리는 것이 훨씬 부드러워졌네요. 진작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왜 한 달씩이나 있었는지 진짜 혹시 다른 데 아픈 데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치료를 좀 받으려고요. 평소에 옷 입을 때도 전혀 신경을 안 써서 몰랐는데 어깨가 아프고 나니까 옷 조금 입는데도 너무 불편하고요. 머리 감을 때도 말릴 때도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깨도 소중하구나 라고 이번에 조금 느꼈어요. 김성아 씨는 50견으로 많이 알려진 유착성 관절 낭염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깨 관절의 통증을 느끼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오른쪽 어깨 증상이 심해 팔을 뒤로 거의 올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반대편인 왼쪽과 비교해보면 관절 운동에 제한이 심각한 상태죠. 하루는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브레이즈 끈이 이제 잠그는 게 힘들고 그러더니 이제 점점 팔 드는 것도 막 이렇게 힘들더니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운동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저도 50견인갑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대부분 운동하면 나아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안 나아지고 계속 아프고 잘 때 특히 아파서 이제 잠을 계속 깨는 상태라. 어머니 양쪽 팔을 쭉 한번 올려 보실까요? 예, 되는 데까지. 제가 여기서 조금 밀어 보겠습니다. 예, 아프시죠? 요쪽 면이 이제 관절이고 근육이 이렇게 내려와서 관절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깨 신경을 마취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통증이 없게 되는데 굳어 있는 어깨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눌러붙은 관절 주머니를 늘려주신다고 봅니다. 염증에 의해 관절막이 뼈에 심하게 유착되어 어깨 통증을 유발하고 움직임에도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깨 부분 마취를 시행하고 감소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해 유착된 조직과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 조작술을 시행합니다. 제가 아주 부드럽게 굳어있는 어깨 관절을 도수를 통해서 관절을 좀 늘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재유착을 막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와 유착 방지제 주사를 좀 놔드릴 겁니다. 잠깐 더 올려볼게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아프세요? 툭 했죠. 아프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어머니. 괜찮나요? 통증으로 인해 올리지 못했던 팔을 도수 조작술을 통해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줌으로써 굳어있는 어깨 관절이 풀립니다. 도수 조작이 끝나면 소염 진통제와 유착 방지제를 주사합니다. 아마 내일 정도쯤 되면 어깨가 아주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김성아 씨의 경과를 확인해 봅니다. 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예. 옆으로. 만세 한번 해보실게요. 쭉. 이제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시네요. 그죠? 네, 올라가는 거는 예. 편하게 잘. 네, 그쵸. 예. 나중에 이제 이렇게 뒤로 하는 거, 그것만 이제 조금 어머니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좋아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나와서 당분간 조금 물리치료도 하시고 그러면 한 2주 내로 정상화 되실 걸로 보입니다. 치료 후 양팔을 나란히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해졌고 더 이상 통증도 느끼지 않게 됐습니다. 마취하는데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 도수 푸는 거는 정말 금방 했더라고요. 제가 스님께 몇 번이나 진짜 다 됐냐고 할 정도로 정말 한 1분 만에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까지 막 팔 돌리는데 아프고 그랬으니까 그런 운동 좀 해보고 싶고 이제 잠 편안하게 옆으로 바로 편안하게 자고 싶어요.
어깨 통증과 목 통증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정식 씨의 경우도 오른쪽 목과 어깨 주변의 통증을 함께 느껴왔는데요. 경추 5번, 6번에 생긴 목 디스크와 우측 어깨 50견이 원인이었습니다. 목 뒤쪽이 이게 통증이 좀 이게 어깨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목 뒤쪽으로 통증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사지 좀 받고 하니까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통증이 시작된 지는 한 10여 년 전쯤부터 해서 가끔씩 이렇게 만성적으로 가끔씩 통증이 느껴졌어요. 목 디스크와 50견은 대표적인 목 어깨 질환인데요. 두 질환 모두 어깨 통증을 유발하지만 원인과 치료 방법은 다릅니다. 목 디스크는 목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목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고 50견은 어깨와 팔 사이의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 굳어진 질환이죠. 황정식 씨는 두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겁니다. 목 통증, 승모근 통증, 견갑골 내층 통증을 동반해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했더니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게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에서 어깨 관절의 문제와 경추 문제를 갖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경견통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5번, 6번의 디스크 문제, 그 다음에 우측 어깨에 약간은 50견 같은 증상이 동반돼 있어서 저희가 그걸 동시에 치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에서 행해지는 시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쪽으로 들어가서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줄여주는 시술이 하나 있고요. 또 목 뒤쪽으로 해서 신경성형술이라고 해서 목 신경에 생긴 염증이나 부종을 제거하는 약물 치료, 그 두 개를 같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수액 성형술과 신경 성형술을 진행합니다. 수액 성형술은 디스크 부위에 주사 바늘을 삽입해 저온의 고주파로 통증의 원인인 디스크 조직을 제거하고 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인데요. 병변 부위를 확대해 보면서 치료를 진행해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제 열을 고주파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열이 가해지실 거니까 찌릿하시죠? 예, 됐습니다. 보세요, 꺼져. 자, 잘 끝났습니다. 이제 뽑을 거예요. 신경 성형술은 특수한 관 카테터를 삽입해 약물을 직접 투여함으로써 신경의 부종과 염증을 해소하고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건데요. 수액 성형술과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컴퓨터 영상 장치를 보며 눌려있는 신경에 정교하게 시술을 진행합니다. 팔 쪽으로 조금 지릿하시거나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시술 시간도 짧고 빠른 회복이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수술하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오늘은 두 가지 수술을 환자에게 해드렸는데요. 하나는 수액 성형술이라는 거하고 하나는 신경 성형술을 했습니다. 수액 성형술은 목 앞으로 해서 환자분의 튀어나온 디스크를 고주파를 가해서 열을 가함으로써 그 수액을 감압시켜주는 시술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 한 거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목 뒤쪽으로 해서 주사를 삽입해서 카테터라는 걸 넣은 다음에 거기다 약물을 투여해서 신경에 있는 부종과 염증을 줄여주는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과 다르기 때문에 시술을 행한 그날부터 일반적인 일상생활 모두 가능하시고요. 척추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를 행한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경추 자세 교정, 근력 강화 등을 통하면서 이 시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유지관리 치료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치료 전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에서 치료 후 신경의 압박이 풀려 통증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어떤 자세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경직된 거는 근육에서 통증이 좀 이렇게 발생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시술 좀 잘 받고 여행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견통의 4대 증상이 목 통증, 승모근 통증, 그다음에 견갑골을 내려오는 통증, 그리고 어깨 주변으로 내려오는 통증, 이 4대 통증을 갖고 계신데 단독적으로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깨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어깨를 치료하러 가시는 분 따로 계시고 또 목 디스크라고 생각해서 또 이걸 따로 치료하러 가시는 분이 많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3분의 1의 환자 이상에서는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어깨 주변의 통증이 동반된다고 하시면은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되실 것 같아요. 예. 목, 어깨, 허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척추 질환, 제대로 치료하고 싶다면 유기적 치료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는 사람의 얼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깨 통증에 의해 구부정하고 처진 어깨는 뭔가 무기력하게 보이고 기가 죽어 보이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쫙 편 어깨를 보면 건강하게 보이고 당당하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어깨 통증은 개인의 인상과 생활 속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모든 분들이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치료를 다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